오래간만입니다. 에, 요새는 한 몇 주 동안 야외 촬영을 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차분히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좀 여태까지 그 했던 그 어떤 컨텐츠와는 달리 이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경험했던 것이고, 제가 또 그 건강 때문에 또 고통도 또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담을 섞어서 아마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마 남성들이라면은 다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고 시니어가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슬슬 오는 게 소변 문제입니다. 전립선이죠. 전립선 문제가 생깁니다. 전립선 문제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시초에는 좀 불편하다 하는 정도로 이제 느끼실 거예요. 아마 소변 보는데 좀 잘 안 나오네, 또 시원하게 나오지 않네 하는 게 아마 공통적인 아마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주제로 또 뭐 친구들이라든가 아마 의사들하고 상담도 했을 것입니다. 뭐 의사분들하고 상담하는 것이야 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그 전문적인 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분들하고 아마 상담하시면은 아마 뭐 좋은 조언이라든가 치료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의사분들하고 상담하고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신경을 안 쓰고 또 전혀 의사를 방문하거나 상담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참 나이 드신 분들이 소변 때문에 좀 쩔쩔맨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참 믿어지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아마 뭐 그런 문제가 생길까? 왜 그럴까? 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캐션 마크를 하고 상대방을 또 측은한 그런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무슨 건강 관리를 잘하고 뭐 치료를 꼭 내가 받아야 되고 하는 그 상황이 금세 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뭐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떤 고통을 가져오거나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생기니까 모르죠. 뭐 젊었을 때야 뭐 솔직한 얘기로 소변을 보면은 뭐 바울을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이상을 느꼈을 때는, 솔직히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때는 좀 늦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립선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그것도 이제 평소에는 자기가 스스로 느껴요. 이게 예전보다 소변이 시원치 않네 하고 느꼈지만은, 뭐 내가 의사를 가서 꼭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연히 메디케어가 이제 또 해당이 되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면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처음에 의사를 방문한 날부터 아마 많은 수의 퍼센티지, 아마 more than 50%, 뭐 아마 우리가 조금 낮게 잡아서 more than 50%는 아마 의사를 방문한 그날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처방약이 내려질 것이고, 또 당신이 지금 어떠한 뭐 질병이라든가 어떤 성인병 초기에 있다고 하는
아마 진단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전까지는 처방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알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메디케어를 받고 의사를 방문하면서 저도 생각지 못했던 뭐 한두 가지는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이라든가. 그러나 그것이 이 약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받고 난 그날부터 저는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의를 꼭 찾아서 한번 진료를 받아 보십시오 하는 저의 프라이머리 닥터라고 하죠. 어차피 이 건강보험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닥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체크업을 해주는,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해주는 그 프라이머리 닥터라고 하죠. 뭐 소위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주치의라고 하나. 주치의라고 하는 말은 조금 과장된 단어이고, 그냥 영어로 프라이머리 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닥터가 모든 예를 들어서 나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우리가 뭐 내과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또 외과적인 문제도 생기고 비뇨기과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뭐 어떤 심장병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 나타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닥터가 모든 걸 다 치료하거나 건강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프라이머리 닥터가 그 해당되는 전문의에게 리퍼럴을 해줍니다. 거기 가서 한번 더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보라고.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생긴 것이 전립선 문제로 처방약이 2개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프라이머리 닥터가 처방해 준 건 아니에요. 이제 그 프라이머리 닥터가 비뇨기과 전문의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라. 그래서 바로 비뇨기과 의사와 어포인트먼트하고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난 후에 생긴 것이 처방약 2가지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왜 이런 전립선에 대해서 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유는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립선 수술까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직까지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학적인 어떤 용어나 의학적인 치료는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그냥 모릅니다. 뭐 모른다기보다는 뭐 벌써 뭐 몇 년 동안 뭐 저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치료에 대한 거는 알고 있지만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단 이 전립선을 좀 방지하고, 그러니까 전립선을 방지한다는 게 뭐냐면 전립선이 자꾸 커지니까, 전립선이 커지면서 뇨도를 거의 이렇게 자꾸 조여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 나오는 뇨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 나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소변 나오는 게 시원치 않으면은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뭐 수술을 몇 번씩 받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질병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아마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시고 병원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제일 그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무슨 병입니까? 또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 특별하게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내가 그 당시에 아프고 있으면 그 아픈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와서 그 대답이 약간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은 아픈 건 다 똑같아요. 아픈 건 이제 겁이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건강한 사람이 어쩌다가 무슨 뭐 몸살이 났다거나 감기가 들렸다거나 뭐 독감이 걸렸다고 하는 거는 큰 고통은 아니에요. 그 순간만 냉기면 되니까. 그러나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참 힘이 듭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순간적이 됐든 잠깐이 됐든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견딜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우리 그 본능하고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죠.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먹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또 배설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고 했으면 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먹고 마신 거에 대한 비례만큼 또 우리가 쏟고 우리가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배설하는, 그러니까 소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또 우리가 쏟아내고 배설하는 것은 또 아마 변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매일 먹고 매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먹을 만큼 또 거의 매일 또는 하루 건너끔 또 소변으로 쏟아내고 또 대변으로 배설을 해야 됩니다. 아마 소변은 뭐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대변은 뭐 먹은 양에 따라서 뭐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우리가 또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소변은 이제 전립선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대변은 변비라고 하죠. 변비. 근데 이것이 뭐 변비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약을 많이 잡숫고 어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변비가 또 많이 걸립니다. 왜? 그 약성분에 약성분에 또 변비를 또 발생케 하는 약들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변비가 됩니다. 그러면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변비가 생기는 것 자체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뭐 음식을 뭐 변비성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거는 뭐 어떻게 무슨 뭐 약 매달 먹고 또 무슨 어떤 관장약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처리가 되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생긴 변비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잖아요. 예, 오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딴 길로 갔는데, 사실 오늘 전립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변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고 여러분들이 묻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이라는 게 바로 우리 매일 먹어야 되고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고통스러워요. 무지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잘 서치도 해보시고, 건강하신 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치를 하셔서 평소에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겪은 경험으로서 또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 전립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아직까지 그 문제가 없어. 근데 요새는 사실 음식들이 너무 좋고 너무 잘 먹다 보니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음식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방문하는 의사의 말들이고, 제가 벌써 오랜 시간을 그 의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제가 치료를 받고 가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주워 들은 얘기예요. 가서 또 치료받고 검사를 받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면은 제가 또 그게 또 그냥 귀동량의 상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담당 전문의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조금 늦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전립선이 줄어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약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더 커지지 말라고 조금 억제하는 그 그러니까 성장 그 전립선의 성장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 전립선의 그 성장을 조금 둔화시키고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인 전립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음식 관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기적인 진찰, 근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뭐 의사들을 정기적으로 진찰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습관, 식습관의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너무 과다한 지방 섭취는 삼가하셔야 되고 고칼로리 식품은 삼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고당분,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이 또 전립선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강 관리를 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죠. 과다한 지방 섭취, 고칼로리 식품, 또 고당분의 음식, 그걸 많이 줄이시고 반드시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음식을 잡수실 때는 채소나 과일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같이 5대5로 맞추십시오. 그 영양 불균형의 규칙이라고 하면서 당뇨 그 전문의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당뇨 걸렸다고 해서 뭐 고기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어떨 때 또 약간 당분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음식을 먹었다면 같은 분량의 채소, 뭐 브로콜리라든가 또 많은 그 우리가 그 상추라든가 그 채소를 많이 섭취해 주시면은 전립선 성장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고기 잡수지 말고 고칼로리 식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끔 먹더라도 그만큼의 같은 채소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근력 운동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도 적절히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나마 시행해 주셔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은 아주 뭐 모든 병에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보기엔 건강한데 암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게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그 질병 아닌 질병들이 있잖아요.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영어로는 가우시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말로 금세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지금 생각이 났네요. 그 통풍, 바람만 스쳐도 뭐 아프다고 한다는 보통은 이렇게 발가락에 많이 생기는데 그 통풍 이런 거 전부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통풍이라든가 무슨 대상포진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그럼 박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금연이나 알코올은 뭐 물론 금지입니다. 처방약 해주시는 약을 이제 드시면 되는데 보통은 제가 아마 다른 분들의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약을 갖다 한 가지를 처방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 전립선 이제 그 발육을 좀 막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전립선 더 커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막는 약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완전히 전립선에 대한
그 어떤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프라이머리 닥터한테만 갔을 때는 아마 그렇게 나를 아마 처방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전문의한테 가게 되면은 아마 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립선의 그 성장을 방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이뇨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약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소변을 좀 원활하게 해서 이렇게 잘 그 소변 그 배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아마 약을 드셔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전립선에 대해서 아마 덜 고통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하시는 담당 의사분하고 이제 상담하시고 저는 여기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가 금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약봉을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합니다. 그 PSA는 뭐냐면 혈액 검사할 때 이 전립선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체크하는 검사의 이제 명칭인데 이거는 이제 피 검사할 때 PSA 검사까지 해달라고 이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PSA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를 보고 의사가 이제 나의 이제 어떤 전립선에 대한 건강 상태를 이제 말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스스로 조심하고 또 스스로 또 이렇게 그 금지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는 것, 그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꼭 지키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지키시고 난 다음에 평소에 전립선을 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한 음식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첫 번째는 뭐 어느 닥터나 다 말을 하지만 토마토라고 합니다. 토마토 많이 드십시오. 거기서 뭐 우리가 뭐 나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쓰고 싶지 않은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뭐 리코페인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서 아마 그 전립선 그 성장에 그 어떤 많은 그 제지를 아마 시키는 아마 성분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와 마늘, 그다음에 열매류는 제일 그러니까 베리 종류가 전부 좋습니다. 뭐 블루베리, 딸기, 뭐 라스베리, 여러 가지 베리 종류를 많이 이제 드시면은 또 좋고, 그다음에 그 또 녹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채소로서는 제일 많이 잡숴야 되는 게 뭐냐면 브로콜리라든가 또 우리 그 슈퍼마켓 가면은 많이 있잖아요. 케일이라든가 또 칼라 그린이라든가 많은 그린 종류의 이런 어떤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 채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서치를 통해서 보시면은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많은 요리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브로콜리, 뭐 케어, 칼라 그린 또 그린 계통의 뭐 샐러리 이렇게 많이 드시면은 아마 전립선 그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트루는 잣이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잣 같은 거 뭐 우리 여러분들 홍차 드실 때 잣을 이제 섞어서 드셔도 되고 또 뭐 잣죽 또 집에서 잣죽을 끓여서 잡수셔도 되고 뭐 심심풀이로 그냥 간식으로 또 잣을 또 이렇게 드시면은 좋으니까 이런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건강관리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전립선에 대한 치료라든가 무슨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립선이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럽다는 거, 소변 보는 거, 저는 수술 받고 나서 도리어 전립선 수술 받고 나서 정말 한두 달 동안 도리어 소변도 저 제대로 못 보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전립선 수술이 예를 들어 그냥 전립선에만 문제가 있다면은 암이 아니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레이저로 하는 것이 있고, 더 만약에 너무 전립선이 커져서 레이저로 안 될 때는 결국은 칼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레이저로 안 돼서 저는 또 수술을 하는, 그래도 전립선으로선 큰 수술을 하는 수술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척 고통스러웠어요. 한 달 가까이 피오줌을 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소변이 안 나올 때 안 나온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또 대변이 나올 때 안 나온다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경험을 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하시고 난 다음에 당황하지 마시고 관리하십시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뭐 의사한테 정기적으로 가셔야 되고, 이미 커진 전립선 글쎄 뭐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크게 어떤 약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립선 성장 방지만을 위한 그런 어떤 치료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후회하고 뭐 정말 누구를 원망하고 하지 마시고, 원망은 왜 본인들의 잘못이니까.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뭐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 정말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저는 지금 뭐 어디가 또 다른 곳이 또 아플까봐, 또 재발될까봐 항상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이제 조그만 어디가 아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립선 관리 꼭 하십시오. 고지방 섭취 금지, 고칼로리 식품 금지, 고당분 식품 금지, 채소 과일, 그리고 이러한 식품을 어쩔 수 없이 드셨다면 같은 양의 채소, 지금 말씀드린 브로콜리라든지 무슨 상추라든가 세러리라든가 또는 이런 케어리라든가 칼라 그린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린 채소, 같은 양의 채소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금지하시고,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은 양념들, 그리고 토마토, 제일 중요한 건 토마토예요. 뭐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거 사셔서 간식용으로 뭐 가정에서도 뭐 테레비를 보시든 셀폰을 하시든 컴퓨터를 하시든 방울토마토 이렇게 하나씩 간식으로 드시면은 과자나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좋을 겁니다. 관리 꼭 하십시오. 젊어서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또 너트로는 잣이 좋다니까 잣, 그리고 또 녹차가 좋다고 하니까 또 녹차도 이렇게 드시고. 그러나 모든 게 너무 과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골고루 이렇게 로테이션식으로 섞어 가시면서 드십시오. 그러나 토마토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토마토와 브로콜리가 대표적으로 전립선에 좋은, 우리가 채소이기 때문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시니어 남성분들의 고민, 최고의 고민, 전립선.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가 또 쏟고 배설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연관돼서 그것이 막혀버리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 최고로 고통스럽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건강관리에 들어가십시오. 경험자의 간증입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